전략과 관련돼서는 이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실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준비한 것은 자, 클라우드라는 것이 여러분들께 현실화됐을 때 이 조직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 조직은 어떻게 빠른 속도로 그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 키워드는 바이모달 IT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트래디셔널 IT와 이 애자일 IT가 만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관리 체계를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주요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디지털 거버먼트 아웃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우리가 약 50년에 걸쳐서 IT를 진행해 와서 뭐 전자정부를 거쳐 개방정부 또 연결형 정부 그리고 지금 디지털 정부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클라우드라는 것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이것 때문에 디지털 거버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댑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떤 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전통적인 어떤 거버먼트에서 이 거버먼트로 넘어온 이것이 결국 클라우드라는 이 GPT 범용 기술화되고 있는 이 기술로 인해서 또는 이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 와해성 기술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혁신적으로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이 소셜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디자인해보고 그리고 다시 빌딩하는 이 과정을 좀 더 이 완화시켜가면서 그 현상을 여러분들 환경에 접목시킴으로써 결국 과거 플랫폼 정보, 신뢰 정보, 그것이 인텔리전트한 이 디지털 정보의 전체적 현상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OECD에서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이 과거의 디지털라이제이션과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부로 얘기한다면 그것이 디지털 정부입니다. 디지털화되는 정부, 그것은 무엇이냐? 과거 디지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다면 좀 더 그것을 지능화 이전에 우리가 내부 프로세스를 혁신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이거버먼트라는 측면에 접근을 했었죠. 그것이 유저 센터드 또는 시티즌 센터드의 접근을 취했다면 바로 디지털 거버먼트는 양방향의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이 정부의 이 퍼블릭 밸류를 높여나가는 방식이 디지털 거버먼트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부의 혁신이 아니라 쌍방향의 혁신을 통해서 산업의 정부 중심이 산업에 영향을 주는 이런 것이 융합될 때 바로 4차 산업혁명에서 정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개별기관 역시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플랫폼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이 플랫폼을 여러분들께 이 전체적인 아웃룩을 좀 보여드린다면 정부가 좀 더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AI 엔진과 같은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써서 데이터 프로세싱을 통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고 인텔리전트한 디시전을 순환적으로 행하는 것이 정부에서 추구하는 바죠. 그러나 인터널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고 이것을 G클라우드로 기반해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기존의 트래디셔널한 어떤 IT 환경에서 정부는 좀 더 많은 띵 정보들 XOT라고 하는 모든 이 마구의 정보들을 흡수해가면서 그 국가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되고 또한 국민의 어떤 현상들을 또 접목시켜서 좀 더 정부의 인텔리전트한 어떤 그런 파워를 높여나가야 됩니다. 이 쓰임과 관련돼서는 엣지 이 클라우드와 같은 부분이 접목되는 부분 그리고 여러 국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파트너들과의 어떤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 측면에서의 이 연계를 강화시켜서 전체적으로 그 5가지 형태의 플랫폼 거버먼트 형태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플랫폼 거버먼트를 우리가 지향을 할 때 우리가 그 기존의 이제 프로세스, 피플, 테크놀로지라는 측면에서 핵심 성공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정부 정책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바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측면에서 우리는 이 핵심 석세스 벡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튼에서 바라보는 이 디지털 거버먼트의 발전 단계를 전자정부로부터 시작되는 스마트 거버먼트까지의 어떤 연속체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전자정부에서 스마트 거버먼트로 갔을 때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의아스러운 것은 바로 정부의 서비스를 더 줄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서비스를 줄이고 아예 정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그 정도로 이제 융합돼야 정부의 이 플랫폼이 성공할 수 있고, 여기서의 중요 역할이 바로 CIO 플러스라고 하는 차세대 CIO의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맥킨지에서도 이런 석세스 팩터 또는 케이퍼빌리티 이네블러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스트니스 바라보는 그러면 이 디지털 거버먼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CDTO라는 것을 제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CDTO는 Chief Digital Transformation Officer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CIO, CDO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더 전략적 관점에서 정부가 의사결정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그 비전에 얼라이먼트 시켜서 이것을 전체적인 통제를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CDTO는 14가지 정도의 이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이 성공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14번째 정부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레디니스부터 머처리티까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각 기관이 정부의 기관이 1160개 기관이 이 한 몸처럼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모델 말씀드렸던 이 바이모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 이 바이모달은 이 트래디셔널 IT가 추구하는 안정적 어떤 그 방식과 이 클라우드라든가 이 신용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생기는 이런 그런 이 기민한 어떤 그런 요구사항을 어떻게 조직이 이 수용해 나가고 그것을 어댑션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두 가지 환경이 공존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이 위계질서처럼 이 IT 조직을 운영을 했었고, 그러나 이제 클라우드라든가 블록체인 여러 가지 이런 혁신형 기술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전략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중요 의사결정자들이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매우 빠른 속도로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형태의 조직이 상존하는 것이 바로 이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의 IT 환경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우리 IT 환경의 리더들은 마라톤 러너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 어댑션은 이 스프린터처럼 매우 빠른 속도로 결과를 도출하고 증명을 해내고 다시 의사결정하고 다시 도전하는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이 활동의 결과는 퍼블릭 밸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하는 것이 이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어댑션을 통해서 해 나갈 수 있는데, 클라우드 어댑션을 하는 과정에 이 트래디셔널 IT 조직과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CDTO는 이런 불협화음을 해소시켜가면서 이 새로운 어떤 그런 이 4차 산업혁명 또는 정부의 역할을 좀 더 혁신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러면 어떻게 오퍼레이션 모델을 갖고 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클라우드 또는 이런 이 환경을 구축할 때는 테크니컬 인프라스트럭처를 쉐어하고 나머지를 쪼개서 비즈니스 유닛 단위로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좀 더 발전적으로 테크니컬 인프라스트럭처와 애플리케이션까지를 포함하고 디지털 실행과 전략을 분리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코퍼레이트 전체, 기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디지털 COE, 센터 오브 엑셀런스라는 조직을 형성시켜서 비즈니스 유닛의 어떤 전략에 맞춰서 이것을 실행 모델로 갖고 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이 코퍼레이트 레벨에서의 디지털 플랫폼 조직이 전체적인 통제를 수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비즈니스 유닛당 사람들을 배치시킬 수도 있고, 비즈니스 유닛과 그리고 이 첨단 기술을 하는 이 클라우드 또는 이 첨단 기술 조직을 병행해서 둘 수가 있습니다. 또는 기존 조직에서 이런 첨단 이 IT 조직에 더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독립 조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예 비즈니스 유닛과 별도로 조직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를 기술뿐만 아니라 조직적 변화를
그 대응해 나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과 우리가 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디지털 오피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오피서로서의 좀 더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고 이 CDTO의 역할이 좀 더 매우 강화되는 그런 환경으로 될 것입니다. EU에서는 이런 측면을 이미 반영을 해서 유로피안 E-컴피턴시 프레임워크를 버전업을 했습니다. 2.0과 3.0의 차이는 이노베이팅. 이것은 이 IT 조직이 어떠한 컴퓨터시를 확보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이 3.0에는 이노베이팅 스킬 또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된 이런 좀 더 혁신적인 어떤 역할과 이 스킬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 컴퓨터시 프레임워크 프로파일링 툴에 연계돼서 영국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킬 매트릭스를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국과 EU가 협력해서 전체 유럽 국가에 배포를 하고 이 유럽 국가의 IT 조직뿐만 아니라 기관 그리고 산업계까지 이 컴퓨터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면서 전체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 조직적 관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바라보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CDTO가 이 바이모달 환경에서의 이 진행 과정을 레디니스를 측정해 가면서 나의 현재 수준을 측정해 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3자 기관이 각각의 기관이 어떠한 성숙도까지를 올려놓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면서 같이 이 전반적인 어떤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이 정부 전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두 가지 운영 모델을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